화천군의 깊은 숲속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 그곳은 바로 성황당이라 불리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중심으로 여겨온 장소였다. 성황당에서는 주기적으로 제사가 열렸고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담아 제사를 올리곤 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몇백 년 전 이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수현이었고 그는 언제나 마음씨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수현은 남몰래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인 아란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결코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축제에서 어릴 적 친구로 만나 쑥떡을 나눠 먹으며 친해졌지만 해가 갈수록 그를 향한 사랑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캐던 산조차 말라붙고 수원지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마을 원로들은 이에 하늘의 분노가 일어낸 것이라며 성황당에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이 제사를 통해 신의 무용을 달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한 것이었다. 제사를 준비하던 중 수현은 우연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란이 자신의 집안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쌀을 빌리러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수현은 밤낮으로 일을 하여 겨우 모은 쌀을 아란에게 몰래 나눠주기로 했다. 그는 밤이 깊어 사람들의 눈을 피한 시간에 아란의 집 앞에 쌀을 놓고 돌아섰다. 그러던 어느 날 성황당에서의 제사가 끝난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마을에 드디어 긴 가뭄이 끝날 징조인 비구름이 몰려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사의 효과라 여겼고 온 마을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마을은 서서히 다시금 옛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아란은 수연에게 자신의 집 앞에 두고 간 쌀의 주인공을 찾아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수연이 그 주인공임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그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여겼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결국 혼인을 하여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 이 이야기는 화천군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성황당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들은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황당을 찾아가 기도를 드리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의 좁고 긴 골목이 미로처럼 얽힌 동네에 오래된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는 매일 아침부터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집의 부엌에는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특별한 신령이 살았으니 그 이름은 조항신이었습니다. 조항신은 부엌을 수호하며 가정의 화목과 제복을 불러온다는 믿음 속에서 늘 주부들의 경건한 예를 받았습니다. 이 집안에서도 날마다 아침이 되면 주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항신께 정성을 다해 아침 음식을 바쳤고 덕분에 집안은 늘 화목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재산으로도 이 집안이 늘 넉넉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항신이 늘 집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조항신은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신단 안에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주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한 물로 신단을 정화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조심스럽게 바쳤습니다. 그런 뒤에 집안의 아이들과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하루는 집안에 뜻밖의 불운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직장이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만 큰 실직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돈이 공공해지며 집안 분위기가 침울해졌습니다. 주부는 이러한 불운 속에서도 변함없이 부엌을 지키며 조항신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좌절과 불안 속에서도 아내의 끈질긴 믿음과 정성 덕분에 마음을 다잡으며 새로운 일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남편은 새로운 직업을 구하였고 예상치 못한 계약 성사로 과거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이 겪은 기적 같은 일을 듣고는 모두 조항신의 가호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덕분에 이 가정의 조항신은 더욱 유명해졌고 이웃들조차 이 집안의 조항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후로도 이 가족은 집안의 조항신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섬기며 그들의 삶은 날마다 점점 더 넉넉하고 행복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조항신이 있던 이 부엌은 세월이 지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했지만 이 집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조항신의 정신을 이어가며 서로를 위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곳곳에 전해지고 있으며 가정의 제복과 안녕을 기원하며 조항신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서울의 신앙 소격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들이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 음성에 특이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소리의 마을이라 불렀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마을이 품고 있던 신비로운 비밀의 단서였다. 마을의 정중앙에는 오래된 고목이 서 있었다. 그 고목은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기억하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 나무 아래에선 언제나 부드러운 물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마을을 지켜주는 소리샘의 소리라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소리샘은 밤하늘을 거니는 달빛을 붙잡아 땅으로 떨어뜨리고 그것이 땅에 닿을 때마다 고목 아래의 샘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했다. 이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그 신비로운 선율은 음성 마을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의 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여러 날 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고 달빛이 가려지자 소리샘의 소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졌다. 소리샘의 소리가 사라지면 마을에 재앙이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이 마을 전체를 감쌌다.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린이었고 그녀는 소리샘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척 사랑했다. 아린은 고목 아래에 앉아 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노래로 바꾸는 것을 즐겼다. 어떤 이들은 아린의 노래야말로 달빛과 소리샘의 소리를 이 세상에 전하는 또 다른 마법이라고 믿었다. 아린은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소리샘의 비밀을 밝히고자 결심했다. 어느 밤 아린은 홀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달빛의 근원을 찾아 하늘로 떠나는 대담한 결심을 했다. 산 정상에 도달한 아린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환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눈앞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길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달의 그림자가 만든 길이었다. 아린은 그 길을 따라가며 소리샘의 본질에 다가갔다. 그녀는 하늘을 떠도는 달빛의 조각들 속에서 소리의 원천을 찾고자 했다. 길 끝에서 마침내 아린은 달빛의 심연을 만났다. 그곳에서는 달빛이 금빛 방울로 떨어지며 그것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린은 그 소리가 바로 마을 소리샘의 소리임을 깨달았다. 달의 그림자는 아린에게 속삭였다. 달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감시자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소리샘은 영원히 마을을 지킬 것이다. 아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그 비밀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달빛이 완전히 가려진 밤에도 마음의 소리로 소리샘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음성 마을에는 언제나 평화가 깃들었고 사람들은 그 비밀을 단단히 간직했다. 이렇게 아린의 모험과 소리샘의 이야기는 음성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추억과 믿음을 안겨주었다.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질 그날이 오기까지 소리샘의 소리는 여전히 고목 아래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올해 전 경상북도 안동에는 안동포라는 이름의 특별한 당나귀가 있었다. 안동포는 단지 당나귀일 뿐이었지만 그에 대한 전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했다. 안동포는 원래 평범한 당나귀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사건은 한여름밤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마을 축제를 열던 날로 시작된다. 그날 마을 주민들은 평소처럼 축제를 즐겼지만 축제의 열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하늘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아무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 시각 의사는 마을 바깥에 있었고 빠른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급히 그를 병원으로 옮길 방법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그때 한 아이가 안동포를 가져오라고 외쳤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아이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안동포가 불려왔고 쓰러진 어르신을 태운 수레를 끌도록 했다. 놀랍게도 안동포는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길을 나섰다. 험난한 비바람 속에서도 안동포는 한치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마치 도깨비의 도움을 받는 듯한 그 속도로 인해 결국 어르신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고 신속한 치료 덕분에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안동포는 단순한 당나귀를 넘어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마을에서는 안동포를 기리며 매년 안동포 축제를 열었고 축제에서는 안동포의 스토리를 재현하는 연극과 퍼레이드가 열렸다. 사람들은 안동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안동포 모형을 만든 후 그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안동포의 전설은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 기억 속으로 흐릿해져갔고 안동포도 언젠가부터 모습을 감추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안동포의 기적을 잊지 않았고 안동포가 어떤 형태로든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안동의 전설, 안동포 당나귀의 기적은 전해져 내려오며 안동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안동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게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안동을 방문하는 이들은 이 전설을 듣고 마을의 상징과 같은 안동포 이야기를 두고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안동포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 믿음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살아 숨쉬고 있다.